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 흐름을 보겠습니다. 종가는 잘 끝났어요. 종가로는 그냥 완만하게 잘 장중에 움직이기도 잘 했는데, 장중에는 뭐 5,800만원 넘어갔다가 5,870만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,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추세선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. 그래서 추세 흐름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은 깨진 상태예요. 이때 1차 깨졌다가 오른 후에 좀 깨졌는데 어제 약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어요. 눌림 거래량이 발생됐다는 거는 일부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고, 단기 상승으로 대한 어, 좀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장중에 몇 번 이탈이 나왔어요. 이때 회복세가 됐는데 회복세 장중에 타고 나서도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도 더 쉬웠고, 반등이 나왔어도 두 번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비트코인의 어떤 수급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시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 요 추세선 라인을 다시 올려 탈 거냐에 따라서 다시 박스 돌파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, 자, 단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. 추세는 이탈됐는데, 그래서 단기 지지선 라인을 보니까 한 요 정도 돼요. 한 5,500만 원 정도 되는데,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장중에 또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내일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,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거는 그냥 추세를 다시 이탈했다. 그냥 요 정도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장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? 어제 막 10% 이상 급등하는 애들이 10개 이상 나왔어요. 많게는 20%, 30%, 100%, 막 50%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, 뭐 때문에 그랬을까?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, 종가는 잘 끝났어요. 종가는 최근 상단 박스권 돌파가 돼서 끝났습니다. 그래서 3,850만 원이 다 넘어서 끝났어. 3,860만 원에. 그래서 잘 끝났고, 지금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.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다시 좀 조정의 위치로 보고 있고, 이더리움은 조정폭이 미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도 먼저 좀 타고 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2차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효과로 인해서 어제 알트코인들이, 개별 코인들이 일부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. 기대감. 그래도 어쨌든 팩트는 뭐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 비트코인 봤지만, 저희 달러로 봤을 때 5만 달러가 넘어가자마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매물이 우리가 거래량으로 좀 체크를 해봤죠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는 또 다르게 이더리움의 어떤 움직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점이 좀 될 수 있어요. 장중에 얘가 밀린다 그러면은 한 3,850만 원 정도까지, 385만 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겠지만, 밀리지 않을 경우 여기서 재상승이 그냥 빨간불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소량의 코인들만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. 50% 100% 갔다 그래서 그거에 미리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되고, 항상 20% 30%의 비중만 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은 사실 흐름이 나는 꺾였다고 좀 보고 있는데, 이더리움에 대한 어, 상승폭을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과거 패턴하고 또 유사해졌어요. 비트 조정받을 때 이더리움 가고, 이더리움 빠질 때 비트 가고, 약간 요런 패턴으로 지금 약간의 그런 모습이 좀 띄고 있는데,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상승이 나오는 게 계속 알트코인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들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, 현재 시점에서. 근데 개별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상승폭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
자,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4주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가고 있는데, 이거 말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. 비트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봤을 때 오늘까지 했을 때 6주째 양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오른 케이스죠. 이더리움은 쉬었다 가고, 그래서 중간에 쉬었냐 안 쉬었냐에 따라서 재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폭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. 이더리움은 일단은 좀 조정받고 재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,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제 똑같아요. 추세선 라인에 왔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이 크게 나온다 했을 때는 우리가 알트코인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인데,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서 이더리움도 어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음봉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또 긴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왔고, 그렇지 않고 상승폭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강세장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을 가지고 본 게 최근에 단기 돌파 시점으로 본 거죠. 단기 돌파 시점으로 안착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,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온톨로지 가스가 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. 28%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, 온톨 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좀 우리 짚어볼 수 있겠죠. 자, 거의 이제 상단에 왔어요. 거의 이제 상단 라인에 다 왔는데, 얘도 이 정도 라인이면 사실 1,500원 위에서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, 혹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,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항상 물리기 때문에 지금도 온톨로지 가스는 조금 이제 단기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그로스터 코인이 1,100원 돌파가 완성이 됐습니다. 언제가 됐냐면 오늘 종가로 됐죠. 딱 1,100원에 끝났는데 정말 한 4개월 만에 돌파 시점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 1,600원 정도까지, 1,600원에서 길게는 2,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시점도 왔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도 최근에 추세 잘 갔는데 이탈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. 종가로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추세 가능성을 좀 놓고 보는데, 큰 폭보다는, 항상 큰 폭의 계산보다는 단기 흐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프로를 먹더라도 확실하게 먹는 부분이 중요한데, 지금은 한 160원 정도가 저항선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외에도 나머지 코인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한번 유지를 해보시고, 메디블록이 사실 흐름이 깨지지 않고 굉장히 잘 간 케이스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00원이 재돌파됐을 때는 종가로 100원이 끝난 적이 없어요. 단기로 99.9까지 갔는데 1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단가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. 그래서 어 호가창으로 봤을 때 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. 한 칸 한 칸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00원이 돌파됐을 경우에는 120원에서 160원 사이로 반등 가능성도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. 메디는 뭐 지금 어쨌든 우리 코로나 시기에 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튀어나올지 난 모를 것 같아요. 대형 병원들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. 과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끝났어요.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작용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거는 흐름 따라서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빠지는 코인들도 크지가 않고요. 지금은 거의 부합 수준이고, 지표도 놓고 봤을 때 어제 하루 장중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. 대신에 알트코인에 대한 꾸준한 상승세는 마켓 시장보다는 확실히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전장은 뭐 충분히 이제 좀 좋아질 것 같고요. 대신에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꺾이면 안 되겠죠. 지금 수급이 다 몰리고 상승 시세로 가는 게 결국은 나는 이더리움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을 얘기하면 이더리움은 각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조금 견인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. 비트코인에 비해서.
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막 5%, 10%갈 때랑 이더리움이 5%, 10%갈 때랑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. 이더리움 쪽이 당연히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고,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첫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, 사실 회복된다 그래도 지금 요 정도의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좀 가는 시점이죠, 요 자리가. 네. 그리고 부담 가는 걸 또 더해서 거래가 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어쨌든 단기 실현 자리는 좀 됐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추세는 유지해줬지만 이탈을 자꾸 이제 반복이 나타날 경우, 이탈이 잦은 이탈이 나타나면 이렇게 8월 17일 날 깨지고 다시 올라타고 이번에 또 깨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단기 포인트가 왔다, 단기 고점이 왔고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래서 좀 쉬어갈 템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에 반면에 이더리움은 미리 조정을 받았고 오늘 박스권 단기로 좀 회복이 되면서 추세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알트코인 방향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